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님 알겠죠? 자, 자기장이에요. 원래 자석, 기존에 자석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전류가 흘렀다는 이거는 전하가 운동하니까 얘가 뭐 됐다? 자석이 있다. 그쵸? 자석이 됐다. 그럼 자석과 자석이니까 서로 어떻게 되겠어? 둘 중에 하나지. 밀거나 당기거나.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나 단조롭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힘이기 때문에 뭘 얘기한다? 분명히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하죠. 항상 크기. 누가 세냐? 그 다음 방향. 이거 따진다고요. 됐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른 데서 얘기하지 말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데 이 지금 이 전자기력 부분은요 선생님이 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비법칙이라고 표현해요. 비비법칙.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비비크림. 나 그게 뭔지 몰라. 자세히 모르겠는데 비비크림.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추억을 떠올리면 비비탄. 어? 이게 비비법칙인데 이게 왜 비비법칙인지 아세요? 다 얘기했잖아. 자기장 있을 때 얘 자석이거든요. 전류가 운동하게 되면 이게 쉽게 하면 전하가 운동하는데 전류는 운동하는 거잖아. 그렇죠? 전하들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얘 자석됐어. 그럼 얘도 자기장. 자석이 있고 또 다른 자석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밀거나 당기거나 힘을 작용하겠죠. 그게 비비법칙이 여기에 모든 게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단한 공식처럼 막 여러 개 나오죠. 다 비비법칙이에요. 선생님 그걸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우선 기존에 자석이 있어야 돼. 기존에 자석이 없었다고? 뭐 황이야, 황. 전류 넣어주면 얘 혼자 자석 되면 뭐 할 건데? 지 혼자 자석이고 끝나는 거지. 그럼 뭐 밀고 당기고 할 게 없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기존의 자석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 기존의 자석을 자 항상 요 우리가 비필드라서 얘 지금 얘네들이 기존의 자석에 우리 자기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표현하죠.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 대문자 B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석을 자기장을 B라고 표현하고 갑자기 이게 전류를 넣어줬네. 우리 엄지 꽂아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죠. 얘가 뭐 됐다는 얘기예요? 자석됐죠. 뉴페이스의 자석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쪽 자석과 이쪽 자석이 어떻게 되겠어? 서로 밀거나 당기거나 하겠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다른데요? 그럼 뭐가 다른지 한번 봐봐요. 잘 보세요. 잘 봐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요 B라는 게 기존 자석이에요. 여기 N극 S극. IL이 뭐냐면 잘 봐요. 이게 뉴페이스 자석이야. 이해 갑니까? I를 전류를 넣어줘야 자석된다며. 그러니까 전류를 세게 넣어주면 세게 넣어줄수록 어떻게 더 강한 자석이 될 거 아니에요. 더 강한 자석. 그럼 이 자석과 이 자석이 더 세게 물고 당겨 하겠지. 여기 약한 자석이 있더라도 더 강한 자석이 있으면 어떻게 되면 이 강한 자석 때문에 서로 힘을 이제 작용 반작용으로 더 같이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작용을 하니까 더 세게 잡아당기거나 더 밀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자기장 속에서 얘랑 자 자석이 있는데 자석이 여기 N극 있고 자 여기도 N극이 있어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얘가 여기 요만한 애가 여기서 여기 있어서 얘는데 요만큼만 작용을 서로 하는지 요만큼만 서로 작용을 하는지 아니면 뭐 이만한 애가 있어가지고 N이라는 게 있어서 이만큼을 작용을 하는지 서로 이만큼을 작용을 하는지 이 면적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용하는 면적. 그래서 이게 이거라니까 이 전류 얼마만큼의 자석이 됐어요. 그 다음에 걔가 얼마만큼 길이의 크기예요. 이게 L이거든요. 길이가 도선의 길이가. 이게 뭐예요? 기존 자석, 뉴 자석. 그게 BIL로 쓰는 겁니다. 되겠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 비비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야. 이걸 뭘 외우긴. 당연한 거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사인 세타라는 것이 왜 붙냐면 도선이라는 게 항상 이 자기장. 지금 이렇게 자기장이 그려져 있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어요. 이거 좀 습관들이면 좋은데 여기 N극이 있고요. 여기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여긴 받아들이는 게 S극이 있는 거지. 그럼 기존 자석이 여기 자기장이 있는데 얘가 온전히 보면 알겠지만 자석이라는 것도 봐봐요. 여기 지금 N극의 극 선생님 그렸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도 S극이 있어. 이 자석과 새로운 자석이 있는데 여기 S극이 있어. 그럼 얘들 강하게 밀린다고. 응? 혹은 여기가 N극이면 강하게 잡아당긴다고. 이거 알죠? 근데 얘를 엉뚱하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놔버렸어. S극을. 여러분 이거 옆에 이렇게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자석들 옆으로 세워놔 봤어요? 자기를 거의 안 받아요. 이렇게 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치가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거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자기장에 수직인 힘을 받았을 때 수직으로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밀고 당기는 힘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요 도선에 여기가 세타 요 기울어진 각도를 세타라고 놨어요. 여기.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요 수직 성분 얘랑 완전히 직각으로 나져 있어야 어떻게 되냐 요게 이제 가장 강력한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타에 대한 지금 여기 보면 Y 성분이 되잖아요. 그게 사인 값이잖아.
그래서 사인 세타를 여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에다가 B에다가 사인 붙여준 것 뿐입니다. 오로지 여기서는 요 부분에 지금 요 크기에 해당하는 여기만 자석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지금 이쪽 부분 요 수평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자기력으로 작용하지 않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만 알고 있어도 돼요. 요거만 알고 있어도 되고 만약 각도 주어졌다 그러면 사인값 우리가 그냥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수직 성분, 그래서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아예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요게 이제 요 내용이거든. 완전히 요 자기장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을 때는 사인 90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2분의 파이. 그럼 얼마가 돼? 1이 되기 때문에 제일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기울어지게 되면 이건 점점 작아져요. 그러니까 요렇게 완전히 마주보고 있을 때 요 개념이거든. 요 개념. 여기서 약간만 각도가 틀어져도 원래 이렇게 마주보는 완전히 꼭 이제 오로지 마주보는 것보다는 작아진다.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FBI 여기 FBI 해가지고 요게 이제 3D 공간으로 얘네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거 문제 푸는 건 뭐라고요? 그렇죠. 이게 공간 지각 능력 평가라고 얘기했어요. 공간 지각 능력 평가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생님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여러분 편한 대로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직 성분이 실제로 그래서 앞서 보면 어떤 표현을 선생님이 썼냐면 앞에 거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도선이 자기장을 자르면서 운동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얘가 여기를 자르면서 운동하는 거. 요거랑 수직일 때 지금 요 자기장 기존 자기장에 자르면서 가고 있는 요게 수직일 때가 가장 크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요거 어떻게 하냐면 요걸 3D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3D를 갖다 이게 지금 3D잖아요. 요렇게 뭐 여기 Y축이라 그러면 요게 Z축이 되고 이 X축이 되니까 그렇죠? 뭐 요렇게 되니까 근데 요거를 2D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왜 추천하냐면 요렇게만 하다 보면 빨라요. 이거 쓰고 싶은데 써도 된다 그랬어요. 굉장히 빠르긴 한데 이게 공간적인 감각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3D를 2D로 바꿔주고 2D를 3D로 바꿔주는 이 렌더링 작업을 조금 여러분들이 해주면 굉장히 공간각이 어떤 그 형성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이 녀석. 자, 한번 봐봐요. 우선은 여기 S극이 있어. 기존 자석. S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N극이 있었습니다. 그럼 기존 자석을 수평 방향으로 2D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자기장을 이렇게 그려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선 있죠. 전선도 2D로 바꿔주는 거예요. 전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고 나서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는 우리가 봤을 땐 얘가 지면을 뚫고 지면으로 박히는 방향으로 전류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거 쓰지 말고 무조건 뭐만 쓰면 된다? 오른손. 이 오른나사 짱이라니까요. 이걸로 다 쓴다니까. 그 오른손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려져요. 되겠죠? 그 다음부터 분석이에요. 잘 보세요. 요 지금 수직으로 가는 거 여기서는 요 분석 방법은 요 수직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요 자기력선의 관계를 살펴보는 건데 요 방향 있죠. 요거 이 방향과 지금 기존 자기장의 방향과 얘가 새로 만들어진 뉴페이스의 자석이 만드는 게 서로 어떻게 돼?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죠. 그럼 얘가 상쇄가 돼요. 상쇄 약해져요. 근데 여기는 같은 방향이죠. 보강이 돼요. 보강 글씨가 안 써집니다. 너무 작게 썼더니 여기가 보강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항상 보강된 데에서 어떻게 여기 상쇄된 쪽으로 여기가 더 세거든. 여기가 세니까 센 데서 약한 데로 밀어붙여서 전선이 위로 올라가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되겠죠? 요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3D를 2D로 바꾸는 연습만 조금만 해보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왜 항상 이 겹쳐지는 데서 여기 약해지는 부분을 밀어붙여야 하는데 잘 보세요. 이게 뭐 자기력선을 그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죠. 자기력선으로만 나타냈을 때 얘네들은 N극에서 S극으로 간단 말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애들은 얘네들은 사실 어떻게 되냐 서로 밀어낼 수밖에 없어.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밀어내려고 하는 애들이 여기 많이 보강된 애들이라
여기는 어떻든 간에 밀어내려고 하는 애들이 조금 약하게 있는 애들이라. 그럼 밀어내는 애들이 더 이쪽이 아래쪽이 많죠. 그래서 항상 보강되는 쪽에서 밀어 올려 붙입니다. 여기서는.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럼 요 녀석도 한번 해볼게요. 요 녀석을 그림을 그리면 이걸 2D로 바꾸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 N극 기존의 자석 그려주고 S극을 그려줄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기존 자석의 자기장을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도선이 두 개가 있는데 요 녀석을 2D로 바꾸기 위해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잘라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녀석을 지금 요 상태 그대로 하면 요렇게 있고, 자, 요걸 조금 여기다 그릴게요.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여기로 나오고 있네요. 지금 요 그림상으로. 그럼 나오게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 타고 들어가서 이쪽으로는 들어가죠. 그럼 이쪽으로 여러분 지변적으로 박히는 걸 표시하세요. 그럼 이제 오른손만 돌리면 돼요. 엄지를 여러분 얼굴 쪽으로 놓고 돌려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엄지를 여러분 모니터 쪽으로 박아 놓은 다음에 돌려주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자, 그 다음부터 분석. 여기는 어떻게 돼요? 서로 상세. 이 수직인 성분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거랑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자기장, 서로 자기장끼리 얘기하는 거고.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얘들은 상쇄되고 여기는 보강이 되죠. 그래서 보강된 데서 상쇄된 쪽으로 어떻게 되냐? 이쪽이 세기 때문에 위로 밀어붙입니다. 그럼 여기는 볼게요. 여기는 위쪽이 보강이 됐죠. 여기는 서로 상쇄가 됐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상쇄되니까 센 데서 약한 데로 밀어붙여요. 즉 얘가 어떻게 되냐면 도선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도선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모터인데 이 전동기인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는 방향 이거 맞잖아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돌아가는 걸 그린 겁니다.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 조금만 연습해 보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간과학을 좀 키울 수 있다니까. 나는 이 단원에 좀 얻는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될 목표 중에 하나가 공간관 확장, 공간 능력, 공간 지각 능력을 좀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좀 몇 번 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무조건 무턱대고 이거 꽂기만 하면은 그냥 이것만 좀 외우기 돼. 이렇게 편리하긴 한데 뭐 어떻든 간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선생님은 이 강의에서는 이제 이 방법들을 주로 쓸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플레밍의 왼손을 쓰게 되면 좋은 점이 간편하긴 한데 나중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들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어느 때는 왼손 쓰고 어느 때는 오른손 쓰고 이게 또 다 플레밍 오른손 법칙도 있어요. 이게 또 그걸 구분을 못하면 완전 이제 말짱 꽝이지 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추천하는 게 이거는 오른손 하나만 쓰면 되거든요. 이게 나사 박는 거 있잖아요. 나사 돌리는 거 그것만 쓰면 돼요. 이 오른손 짱이라니까. 지구과학에서도 우리 배운 것도 오른손 법칙으로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 고기압이야. 고기압은 이제 기압이 자꾸 이렇게 눌러주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나오잖아. 공기들이 뭉치니까. 이것도 오른손이라니까. 엄지 딱 꽂아주면 이게 시계 방향으로 나오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나오는지 이걸 이제 헷갈린다고. 나오는 건 알겠는데 공기들이 여기 뭉치니까는 이게 땅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 오른손 엄지 꽂고 돌려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요. 이 오른손 짱이라니까. 그 다음 여기 보면 이제 저기압 같은 경우는 자, 저기압 같은 경우는 공기들이 올라가죠. 그럼 여기가 빈단 말이야, 아래쪽이. 그럼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 공기들이 채워 넣어줘야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불어서 이제 들어가는지 아니면 반시계 방향인지 모르는데 오른손 엄지 위쪽으로 꽂고 나머지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이렇게 지우고 자, 이렇게 지우고 나서 보게 되면 요 녀석 엄지 놓고 돌려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얘랑 똑같네. 이렇게 해서 감으면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면서 들어가요. 그림이 좀 이상하겠지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른손 짱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부분에 서로 밀어내기만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많으면은 미는 힘이 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여기까지 설명 다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좀 여러분도 잘 좀 활용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팔 틀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시험 보다 보면 되게 웃겨요. 이거 진짜. 왜냐면 애들이 요단한 시험 문제 내잖아 학교에서. 그럼 거의 푸는 속도가 비슷하다고. 잘 불던 애들이 갑자기 무슨 경기 일으키듯이 다들 그냥 막 팔 돌리고 있고 막 이러는데 되게 웃긴다니까 감독하다 보면. 어떻든 간에 이랬어요. 이랬어. 자.